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6월 28일 녹음은 뉴질랜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녹음은 뉴질랜드에 대한 뉴스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이 팟빵 통계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느낀 점이라기보다는 사실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폴 키팅과 존 하워드 과연 어느 쪽이 더 인기 있을까? 들으시는 분의 숫자, 이걸 녹음을 얼마나 들으시느냐 하는 것만으로 따졌을 때 폴 키팅이 존 하워드보다 더 인기가 많군요. 아마도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시각이 혹은 입장이 정치적으로 약간 왼쪽에 있기 때문에 폴 키팅에 더 관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짐작합니다. 그게 한 가지 관찰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늘 한국에 가장 많으셨는데 지금 지난 한 며칠 동안 아마 한국에서 축구 때문에 그럴까요? 호주에서도 축구는 볼 텐데 압도적으로 호주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 호주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마오리어 학교 혹은 마오리 학생, 그런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뉴질랜드 뉴스 보고 있으면 뉴질랜드 메인 뉴스는 흔히 저녁 6시에 하는 뉴스죠. 그거 보고 있으면 뭐 고양이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잘 못 내려오고 있었는데 경찰관 혹은 소방관 아저씨가 가서 구해주셨다. 뭐 그런 거 1면 뉴스로 혹은 2면 뉴스로 두 번째 뉴스로 나오곤 하죠. 혹은 제가 본 뉴스 중에는 이런 거 있었어요. 어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집에 버스를 타고 오다가 잘못된 정거장에서 내렸는데 그 버스를 뒤따르던 다른 버스의 운전기사 아저씨께서 그 아이를 잘 도와주어 그 아이가 집에 오게 되었다. 이런 뉴스도 본 적 있습니다. 엄청 한가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은 뉴스 제목이 이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잘 발음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뉴스의 내용입니다. 뭐 이 요약이 약간 축소 보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 맞아요. 이제 그 이외에도 주변 정보가 잔뜩 들어있죠. 뭐 한 줄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이 뉴스는 제가 뉴질랜드 뉴스 하면 흔히 보는 그 뉴스죠. stuff.co.nz 이고요. 기사가 나온 것은 6월 28일. 그러니까 오늘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After 4 years, why Okura Itimoeke has found a teacher who can pronounce her name. 이게 제목입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호리아나 무엇무엇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으로 보아 이 기사를 쓴 사람도 마오리일 것이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제목은 4년 후,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 지 4년 후, 와이 오쿠라 이티모에케, 이게 학생 이름입니다. 와이 오쿠라가 first name이고 이티모에케가 last name이죠. has found a teacher, 선생님을 발견했습니다. who can pronounce her name, 학생의 이름을 발음하실 수 있는 선생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닌 학교에 있는 백인 선생님,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파케하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상하게 발음했겠죠. 뭐 웨이오쿠리 뭐 이렇게 했던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경험, 이거를 들으시는 한국분이라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사시는 한국분이라면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적어도 저쪽에서 발음을 못하죠. 뭐 first name이 두 글자라면 우리가 흔히 두 글자니까요. 첫 번째 음절은 약간 비슷하게 하고 두 번째 음절을 완전히 틀린다거나 뭐 양쪽 다 완전 틀린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영어 이름 하나 갖다 써서 저쪽이 발음할 수 있게 해주죠. 제 한국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어디 전화를 건다거나 혹은 뭐 회사에서 뭐 없죠. 이거 이름에 관련된 거니까 약간 딴 데로 가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처음 갔더니 이제 대학에서 수업할 때 맨 처음에 출석을 보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경우에 출석을 부르고 너무 많으면 출석을 안 부르고 하는데 한 스물 서너 명 되는 경우 출석을 부를 수도 있죠. 그럼 출석을 부르면 Sandra here, Tommy yes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꼭 제 이름이 나오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과연 저게 내 이름을 발음한 걸까? 그거를 이제 교수님이 한번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죠. 그러면 제가 손을 들고 뭐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그걸 흉내를 조금 내죠. 그러면 그냥
됐다고 말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잘못된 발음을, 그러니까 자기가 두 번째로 발음한 그거를 이제 제가 학생이 맞다고 했으니까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 적어 놓다던가 뭐 그랬겠죠. 뭐 나름대로 자기도 다 언어학 교수니까 뭐 자기가 적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무엇을 이용한 것이건 간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몇 번 더 하면 나중에 그거를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계속 하도록. 제가 그 선생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십시오. 학생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선생의 첫 번째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그 선생 학교를 다닐 때, 선생 학교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교사를 오래 한 사람이 언젠가 교수가 되어 이제 후배 초년병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학교, 그게 이제 Teachers College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학교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후배 선생님들을 양성하고 있는 학교에 학생으로 이제 제가 어느 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그중 어느 한 선생님이, 제가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인데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종의 그 사람의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담임 선생님인 것이죠. 이게 다 서른 마흔 된 사람, 그걸 학생들로 데리고 있는 그 교실의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 사람은 뭐 당시에 뭐 선생님을 30년 이상 했었겠죠. 한때는 중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되겠다고 온 무슨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더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당시에 선생님 혹은 교수님 그런 거였는데, 그 자기의 발음이 좀 애매하다는 것을 알고 첫 한 2, 3일 끝난 어느 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의 양쪽 손으로 제 양쪽 어깨를 딱 잡아요. 제가 못 움직이게끔. 그리고는 제 이름을 발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음을 몇 번 해줬죠. 그랬더니 그거를 자기가 몇 번 해요.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그걸 기억하고 그 사람은 그걸 발음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제가 짐작하기에 그 사람은 아마 10년 전이나 20년 전쯤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학생의 이름 발음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느끼게 만든 사건. 그 이후로 이런 매우 특이한 방법,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의 이름 발음을 정확하게 배우려는 노력을 한 것이죠. 이 일은 1999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제니입니다. 선생님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제가 라스트 네임은 녹음의 일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기사로 돌아가서요. 이제 그 기사는, 그 제목은 아까 읽어드렸죠? 그리고 6월 28일 19시 53분에 나왔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지난 한두 시간 동안 나온 기사군요. 그 기사 제목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 학생과 그 학생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진 밑에 설명이 돼 있죠. Why okra iti moeke? Pictured with mom Karo. 그러니까 엄마 이름은 카로고 학생 이름은 Why okra iti moeke? Found being among people who could pronounce her name. 그러니까 그 학생의 이름을 발음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속에 있는 것이 made all the difference.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Why okra iti moeke came home crying after the first day at her new school. It was because for the first time in 4 years, her teacher had pronounced the then 9-year-old's name correctly. 그러니까 뭐 간단하네요. 와이오크라 이티 모에케가 새로운 학교로 간 첫날 울면서 집에 왔는데, 그 이유는 학교에 다닌 지 4년 만에, 그러니까 이 학교는 처음 간 거지만 그 앞에 다른 학교를 다녔겠죠. 학교를 다닌 지 4년 만에 선생님이 9살짜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울면서 집에 온 거죠. 너무 감격을 해서. 여기서 약간 중학교 3학년 영어 문법 시간 같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 아이가 집에 올 때는 came home이었고요. 선생님이 발음한 것은 과거 완료예요. had pronounced. 이러면 이제 사건의 순서가 분명해지죠. had pronounced가 먼저고 came home이 나중에 일어난 일인데 둘 다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일단 읽겠습니다. Her mom
Caro iti moeche decided to trial why okura at the Curaçao Maori 오테 아라 리마.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씩 잘라보겠습니다. 우선 그 학부모의 이름은 이 어머니의 이름은 카로 이티 모에케. 그러니까 그 집은 이티 모에케라는 집이에요. 그게 last name이죠. 이티는 사실 우리가 엄청 많이 한 단어입니다. 로토루아 할 때도 했고요. 이티는 작은이란 뜻이죠. 반대말 크는 누이. 아마 누이는 키위랑 호주 과자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누이가 아닐까 합니다. 형용사 누이, 큰이란 뜻이고 그것의 반대말 형용사 이티, 작은이란 뜻입니다. 모에케는 그게 사전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게 last name인데요. 사실 모에케라는 last name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김, 이, 박 혹은 뭐 영어의 윌리엄슨 그런 것처럼 성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모에케 파나우, 모에케 가족이라는 웹페이지도 있거든요. 혹시 모에케 집안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학부모 이름이에요. 카로 이티 모에케. 작은 모에케 집안이죠. 이제 학부모, 아이의 어머니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이거예요. 테쿠라 카오파파 마오리. 테쿠라 카오파파 마오리. 이걸 아주 짧게 부를 때 쿠라 카오파파라고도 부르는데요. 제대로 된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쿠라카우파파, 쿠라카우파파, 쿠라카우파파. 쿠라 카오파파라는 것은 마오리어로 초등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예요. 여기 사전에 있는 정의를 읽어보면 Primary school operating on the Maori custom and using Maori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마오리를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마오리를 이용하여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마오리어 초등학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일본에 무슨 조선어 초등학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국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 참고로 제가 이중언어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요. 정확히는 이중언어 학교죠. 거기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를 이중언어로 하는 아이들이 교육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당연히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20년 전쯤에 그거를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그걸 못하게. 저는 완전히 금지시켰다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거의 완전히 금지시켰더군요. 사실상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그런 금지를 멈췄는데 그건 무슨 인권의 차원에서라던가 뭐 그런 의미에서 멈춘 겁니다. 2016년에 그것을 합법화했어요. 합법화했다는 사실이 뭐 갑자기 이중언어 학교가 많아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사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2018년 6월 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미국 신문이에요. TheNation.com 이라는 곳에 나온 기사인데 Why California needs to take bilingualism seriously. 왜 이중언어로 하는 것을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 이중언어를 불법화에서 합법화로 바꿨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복잡한 주제니까 이거대로 흘러가게 하고 지금 이 쿠라카오파파를 보시는 관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 학부모 카로라는 분은 그 아이가 그런 쿠라카오파파 학교에 다니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시도한다고 돼 있죠. To trial why okura at the 쿠라카오파파 마오리 그런 쿠라카오파파 마오리 학교에 다니게 한 것인데 그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오테 아라리마 이게 학교 이름입니다. 사실 대 쿠라카오파파 마오리 오테 아라리마 아라리마의 아라는 길이고요. 리마는 오입니다. 근데 그 학교 지도를 보면 거기가 Fifth Avenue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면 5번가에 있는 마오리어 학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Joining the increasing number of parents opting for a Maori immersion education. Maori immersion education이니까 흔히 immersion education이라는 말을 하죠. immersion school. 양쪽 말을 쓰는 건데 이 학교는 수업은 이제 마오리어로 하겠으나 이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오리어만 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당연히 그렇겠죠. 얘네가 하루 종일 마오리어만을 하여 자기의 의사를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는 이머전 스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추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사진이 그 밑에 나옵니다. 아까는 앉아서 찍은 사진이고 이제는 서서 찍은 사진인데
뉴질랜드의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이 이 추운데 아주 짧은 옷을 입고 얘는 사실 맨발은 아니지만 뭐 거의 맨발입니다. 사진 밑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Why okura iti moeke left. 그러니까 왼쪽에는 학생이 있고요. With mom caro. 그 학생의 어머니는 오른쪽에 계시죠. Attends te Curaçao 마오리 오테 아라리마. 그 학교를 다닙니다. In Hamilton. 그 학교가 해밀턴에 있어요. And is one of a growing number of children opting for an immersion education. 이런 이중언어 학교를 다니는 늘어나고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죠. 이런 데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참고로 해밀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해밀턴은 오클랜드,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북섬의 북쪽에 있는데 오클랜드에서 약간 남쪽에 있는 나름대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런 아이들이 이중언어, 마오리어 하는 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설명이 있는데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통계를 조사했더니 16% 늘었다는 거예요. 2012년에 비해서. 근데 그 16%가 2646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몇 명인지 알 수가 있겠죠. 2646명이 16%라면 전체는 몇 명인가 해서 했더니 16,5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16,5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 쿠라카오파파를 다니고 있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전국적인 것이고요. 이 동네, 와이카토라는 동네, 해밀턴이 속해 있는 와이카토라는 동네에서는 이 추세가 더 심해요. 32%가 늘었답니다. 이걸로 보아 이제 이 동네는 마오리가 많이 사는구나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다시 이 학생 이야기로 돌아가서 학생의 어머니께서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마오리 교육이 마음에 안 들어서 4학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마오리어 학교로 옮긴 것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초등학교에서 4년을 다니다가 5학년이 될 때 이제 이 마오리어 학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5, 6, 7, 8. 그 나이 때는 평범한 뉴질랜드 초등학교에서 그다음에 9살부터는 이제 마오리어 학교에서. 그래서 이 학부모를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께서 학생의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 She was crying and I thought she had had a bad day. 애가 울길래 학교에서 무슨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애가 우는가 했어요. But it was because everyone had pronounced her name properly. 하지만 그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마오리 이머전 학교니까 애들이 마오리어를 다 잘하겠죠. 그러니까 애가 친구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보고는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It was everybody. E.T. 모에케 said. 라고 그 학부모께서 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하냐? 이것도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요. In all subjects, English included, E.T. 모에케 says her daughter's educational needs are being well met by the Kura. 쿠라는 쿠라카오파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인 것이죠. 모든 과목에서, 영어를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애 교육이 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재미있는 관점이죠. 영어를 가르칠 때 영어를 영어로 가르치지 않고 영어를 마오리로 가르쳤더니,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가르칠 때 혹은 뭐 영어의 내용을 읽고 나서 그것을 토론할 때 마오리어로 토론했더니 그걸 더 잘 이해하더라 이거예요. 라고 이 어머니는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에게 영어를 설명해 준다면 뭐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한국 선생님이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모든 면에서 그렇진 않겠지만. 그리고는 이제 이 어머니와 인터뷰가 끝나고 이제 그 학교 직원과 이야기를 합니다. Te Curaçao Maori o te Ararima representative Ngawai Reti. 그분 이름이 Ngawai Reti예요.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이죠. 이분 이름도 사실 이거 하나의 에피소드로 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 이름이 나와이 레티가 아닙니다. 나와이 레티입니다. 시작하는 그 자음이 니은이 아니에요. 니은이 아니고 우리가 강 할 때 그걸로 시작하는 발음입니다. 웰링턴에 보면 나이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걸 흔히 나이오라고 잘못 발음하는데 그걸 나이오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한국 사람들이 흔히 그걸 어떻게 발음하느냐? 응아이오 이렇게 발음하죠. 나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Started with the Kura. 쿠라는 그 학교죠. In 2016.
2016년에 거기서 이분이 그때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 had seen dramatic increase in students wanting to enroll at the Maori Immersion School. 학생들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작한 이후 80%의 학생이 늘어났답니다. 그 학교에서. 아까 전국적으로는 16%가 늘었고 이 와이카토에서만 32%가 늘었다고 했죠. 근데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 7월을 기준으로 145명이었는데 지금 이 기사를 쓸 때는 186명이랍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있는 것이죠. 이분에 따르면 Hamilton's demand for Maori immersion schooling is undercatered for. 자리가 모자란다는 거죠. 아이들이 오려고는 하는데 그 학교가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인터뷰가 계속 이어집니다. We only have 4 kura kaupapa in Hamilton and we are all full. I think for sure there is a need for more kura kaupapa Maori in Hamilton, Retty said.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로는 해밀턴 안에 4개의 쿠라 카우파파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더 많은 쿠라 카우파파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해밀턴 지역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The reason why they are coming over is more of a cultural awareness and wanting to be part of 쿠라 카우파파 마오리. 이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여기에 오는 이유는 이게 문화적인 깨달음에 따른 결론이라는 것이죠. 아, 우리는 마오리니까 여기 다니자. And wanting to be part of 쿠라카파파 마오리. 그러니까 다른 마오리들은 이런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만 왜 파케하 학교를 다니냐? 우리도 다니자. 참고로 파케하는 마오리어로 백인입니다. 파케하는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이제 학부모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기의 이름도 학교를 4년을 다녀도 자기의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자기의 이름도 발음하지 못하는 학교를 다녀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를 딱 다니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이름을 말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뭐 이름뿐이겠습니까? 온갖 것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학부모를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 학교에 계시는 분을 인터뷰를 했고 이 다음에는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느냐?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Deputy Secretary 거기에 가서 인터뷰를 해요. 한국말로 하면 교육부 차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캐트리나라는 분인데 캐트리나 무엇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We plan to meet with Whanau and the sector in Hamilton City in late 2018. Whanau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마오리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학부모들을 만날 것이고 또 누굴 만나냐? The sector.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들이라던가 혹은 교장들일 수도 있죠. 그런 학교에 교장을 하는 사람들과 언제 만났냐? 2018년 후반기에 만날 것이다. 왜 만났냐? To discuss learners' access to and choices of immersion pathways for the future. 그런 그 마오리어로 교육하는 학교의 접근과 혹은 그런 학교 내에서도 뭐 이런 학교 저런 학교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어떤 학교는 마오리어로 하는데 뭐 음악을 잘 가르친다던가 어떤 학교는 마오리어로 하는데 뭐 스포츠가 어떻다던가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선택이 있어야 되겠죠. 다양한 선택들이. For the future. 앞으로 그런 선택과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족과 그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 차관이 말하는데 차관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차관이 파나우라고 하잖아요. 마오리 단어를 이용해 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단어는 더 이상 마오리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는 그냥 영어라고 봐야죠. 적어도 뉴질랜드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기사는 거기서 끝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이중언어 학교에 대해서 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 학교가 남섬의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학교들이 북섬의 북쪽에 있는 도시에 있죠. 해밀턴에 있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있다면 이런 기사도 뭐 계속 나올 수 있겠죠. 나올 때마다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해요. 그래서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2018년 6월 28일은 마오리어와 영어의 이중학교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